그다음으로 시각화해 볼 거는 해당 투구가 홈플레이트를 지날 때의 그 위치 좌표를 한번 시각화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수별로 특정 구종을 던졌을 때 해당 구종들이 어느 위치를 통과하는지 시각화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해당 투수를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빈 공백을 클릭해 주시고 분산형 차트 요거는 세 번째 행의 네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X축에는 플레이트 X에 해당되는 열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플레이트 Z에 해당되는 열을 드래그해 와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암묵적인 측정값이 적용이 돼서 왜냐하면은 이게 수치형 열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측정값이 적용이 돼서 요약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원본 값들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눌러 주신 후에 요약 안함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열 모두 요약 안함을 넣어 주시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들이 X, Y 좌표를 통해서 시각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점들이 해당 투구가 홈플레이트를 지날 때에 그 위치가 시각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보기가 살짝 불편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구정별로 색깔을 입히면은 좀 더 보기에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시각적 개체를 누른 후에 이번에는 피치 네임에 해당되는 요 열을 클릭해서 드래그해 와서 범례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해당 좌표들이 구종에 따라서 색이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가 좋은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각각의 원 모양 아이콘들이 너무 두꺼워서 겹쳐 있는 부분이 조금 어지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각적 개체를 눌러 주신 후에 서식으로 들어와서 표식 부분에 스타일을 채우기만이 아니고 테두리만으로 바꿔서 네. 다음과 같이 좀 답답한 느낌을 없애 주고요. 이제 요 원 모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요 스크롤 바를 사용을 해서 왼쪽으로 스크롤을 옮기시면은 네, 크기가 다음과 같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 으로 이 크기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각적 개체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요 화면에서 제가 만약에 슬라이서를 커브볼로 커브볼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커브볼이 들어간 위치가 시각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양현종 선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던진 모든 커브볼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지만 저희가 지금 필터링을 할 때마다 남게 되는 이 투구들에 맞춰서 Y축과 X축의 범위가 계속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투구의 위치를 자세히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요 X축, Y축의 범위를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필터링한 투구들만 나와야 위치 파악이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X축과 Y축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해당 시각적 개체를 클릭하신 후에 서식으로 들어가서 X축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가 보시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범위를 X축 같은 경우는 -8부터
8까지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대칭되게끔 해당 시각적 객체가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또한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Y축은 최소값을 -5로 두고 최대값은 10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해당 투구들이 자주 지나가는 요 위치가 이제 화면 중앙에 좀 놓이게 되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시각적 객체가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 그 Y축이랑 이 X축의 이름은 저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제목 부분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제목을 숨김 처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값들도 굳이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값들을 다 숨김 처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어, 해당 그 투구가 홈플레이트를 지나갈 때 위치가 시각화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양하게 필터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던진 투구들만 필터링 하면은 자, 아까는 요 X축, Y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지만 이제는 고정이 돼서 상대적인 그런 위치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유현진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네, 주로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볼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콜드 스트라이크에 해당되는 것들 따로따로 볼 수가 있죠. 자, 볼인 거랑 콜드 스트라이크.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위치를 기준으로 지금 콜드 스트라이크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요 위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볼에 판정이 됐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보조선이 같이 있으면은 이 좌표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선을 저희가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그 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평균적인 그런 스트라이크 존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그 보조선을 추가하기 위해 해당 시각적 객체를 눌러 주신 후에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X축, Y축 상수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X축의 상수선을 이 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줄 거고요. 자, 첫 번째 선은 이 값을 -1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은 값을 1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1까지의 위치가 평균적인 그 좌우 스트라이크 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부분은 평균적으로 어디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이 되냐면은 선추가 버튼을 눌러서 1.5부터 자, 선추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째는 3.5 1.5부터 3.5 요 위치가 평균적인 위아래 스트라이크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제가 그 콜드 스트라이크 부분에 대한 것만 필터링을 해서 시각화된 결과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요 범위 내에 콜드 스트라이크 된 투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타자마다 조금씩 스트라이크 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좌우 위아래로 좀 많이 벗어난 것들도 보이긴 하죠. 근데 평균적으로 다 요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부분을 제가 또 클릭을 해서 볼에 해당하는 것만 필터링을 해서 보면은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쪼끔은 그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요 부분 내에 바깥에 있는 공들이 이제 볼로 처리가 됐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요 선들의 색깔을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X축 상수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상수선 클릭해서 색깔을 빨간색, 네, 요 색깔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빨간색으로다가 Y축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눈에 좀 더 잘 보이게끔 편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은 네, 이런 식으로 그 분포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포수가 바라보는 입장으로 우측 하단에 위치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박찬호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을 한번 보면은 박찬호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은 자 대부분 포수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좌측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박찬호 선수는 우투, 즉 오른손으로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 공을 휘둘러서 던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투구들의 분포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유현진 선수는 좌투수, 왼쪽 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수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체인지업이 꽂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당 그 투구들을 시각화를 해서 보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이제 된 겁니다. 자, 모든 필터 지우기를 다시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주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시각적 개체의 제목 또한 깔끔하지가 않죠. 한번 업데이트 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의미를 잘 반영하게끔 제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서식 부분에 들어가서 일반 제목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이제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일반의 제목 텍스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은 홈플레이트 지날 때 투구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줘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형 차트를 하나 추가하고 투수 분석 보고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드 시각적 개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 선수를 클릭을 하고 특정 투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특정 선수가 던진 특정 구종의 전체 투구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구종별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원형 차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필터를 다시 지워주고요. 원형 차트는 이 시각화 패널의 세 번째 행의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셔서 네, 사이즈를 예쁘게 조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값 부분에 총 투구수에 해당되는 측정값을 가지고 와서 값 부분에 넣어 주시고 범례 부분에 구종 정보가 담긴 피치 네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각각의 구종별로 몇 개씩 투구를 던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정확한 개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양현종 선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던진 포신 패스트볼은
총 280개고, 반면에 체인지업은 171개고, 자, 요런 정보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인 백분율 값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옆에. 전체 대비 41%를 포심으로 던졌고, 25%를 지금 체인지업으로 던졌고, 예, 그런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텍스트들이 너무 작죠? 예, 너무 작기 때문에 요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원형 차트를 클릭을 해서 서식으로 들어가서 세부 정보 레이블이라고 하는 요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폰트 사이즈 편집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한 14 정도로, 14는 너무 크네요. 한 12 정도, 예, 12 정도로 업데이트 해주면은 깔끔하게 좀 더 사이즈가 커져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해당 원형 차트의 제목을 편집을 해줄 건데요. 서식 메뉴의 일반의 제목으로 들어와서 텍스트 부분 구종별 투구수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제목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국인 MLB 투수 요 5명에 대해서 해당 투수가 던진 투구들의 특징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요 페이지 부분의 이름을 한번 편집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페이지 부분을 마우스를 올려 두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편집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요. 자, 요거를 투수 분석이라고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면은 다음과 같이 페이지 이름이 투수 분석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숫자들 5천, 4천, 3천, 네, 요게 지금 천 단위로 다 나오고 있죠. 요게 천 단위가 아니고 실제 값, 파란색 같은 경우는 1350이죠. 그리고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5320인데 요 실제 숫자 값을 표출하게끔 하고자 하신다면은 요것도 이제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세부 정보 레이블의 값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표시 단위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없음으로 업데이트 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 원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요것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준비된 데이터 시각화 첫 번째 파트 실습은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